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찾은 요즘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로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청년이 돌아오지 못한 채 싸늘한 추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해외 전시회, 문화체험, 그리고 소소한 일자리 탐방. 누구나 꿈꿀 수 있는 평범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납치 사망 사건의 전말과 그 배후의 숨은 범죄 구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 남부 보코르산 인근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몸값으로 35,000달러를 보내라. 현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한 폭행의 흔적과 함께 트럭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코르산, 시아누쿠빌, 바벳, 포이펫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매매형 강제노동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신종 국제 범죄였습니다. 2025년 현재 캄보디아에는 이른바 사기센터가 약 200여 곳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태국,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고수익 해외 일자리라는 말에 속아 들어와 강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 피싱,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되고 여권은 빼앗기며 도망치면 폭행이나 감금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현대판 노예 노동입니다. 2025년 8월 한 20대 한국인이 캄보디아 남부의 보코르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해외 전시회를 참관하러 간다고 말한 뒤 출국했지만 며칠 후 가족에게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몸값으로 35,000달러를 보내라. 현지 경찰이 트럭 안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몸에는 심한 구타와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인은 심정지로 추정됐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매매형 강제노동 구조가 결합된 범죄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의 보코르산, 바벳, 포이펫 등을 여행금지 또는 철수권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330건의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뒤 현지 경찰은 사기센터로 불리는 폐건물 컴파운드에서 여권이 압수되고 휴대폰이 빼앗긴 채 강제로 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 IT 직종이나 통역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근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를 디지털 노예 산업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방조와 느슨한 단속이 이 범죄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미끼가 지나치게 정교합니다. 인터뷰와 계약서, 항공권까지 정상적으로 꾸며져 있어 누구나 속기 쉽습니다. 둘째,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일부 지역의 치안 부재입니다. 국가 간 법 집행 협력이 미비하고 범죄 조직은 이 틈을 이용해 합법적 기업으로 위장한 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합니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동남아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위험 지역은 관광지와 단 한 담을 사이에 두고 존재합니다. 특히 캄보디아 남부, 태국 국경 인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은 국제인권단체가 사기와 인신매매의 허브로 지목한 지역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미얀마에서만 270명의 외국인이 사기센터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비슷한 구조는 이미 미얀마와 서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태국인 청년들이 영화 촬영 스태프, 통역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유인되어 군사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센터로 끌려갑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지옥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유럽 취업 알선이라는 거짓 제안을 믿고 서아프리카 청년들이 감금 폭행당한 채 사기 행위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구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유혹입니다. 해외 경험 쌓기 좋다. 월급은 많고 일은 쉽다. 비행기 티켓도 제공한다.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인권 유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라 돈과 인적 정보입니다.
자녀나 친구가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일하러 간다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내는가, 무슨 회사인가, 계약 조건은 투명한가, 비자는 합법적인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다면 그 여행은 경험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누군가 그냥 여행일 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그 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일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멈추는 용기, 그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외교부는 현재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또는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위험을 인식하고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좋은 기회라는 말을 믿고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떠나겠다고 가족에게 미소를 지으며 공항 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이 언제나 희망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누군가는 여권을 빼앗긴 채 낯선 건물에 갇히며,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저 걱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조금 더 알아보고 가자. 지금은 가지 말자. 그곳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앞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SNS 속 해외 취업 후기, 메신저에 올라오는 좋은 일자리 제안, 영상 플랫폼의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범죄 조직은 또 다른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식 회사, 정식 채용, 하지만 실제로는 여권을 압수하고 사람을 가두는 범죄의 온상.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와 필리핀 일부 지역은 지금도 사기 산업 벨트라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사람을 직접 납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마음을 속이고 손가락 하나로 유인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에 범죄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가짜 구인 사이트, 허위 비자 알선, SNS 리크루터 계정. 모두가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기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기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 누군가가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을 번다더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를 붙잡고 함께 알아봐 주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는 단순히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젊은 세대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떠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 이 모든 현실이 결국 어딘가에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그 선한 마음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단속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 교육과 예방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구직 지원센터에서 이 위험을 알려주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 역시 이제는 자녀의 안전한 해외 경험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비행기 표와 계약서만 믿지 말고 회사명, 비자 종류, 숙소 주소, 심지어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이미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청 해외범죄수사과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의심될 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 잠시 놀라고 지나치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 이런 일 아직도 많대. 혹시 너도 그런 광고 받았어? 그 짧은 대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이고, 정보보다 강력한 것은 인간의 연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내일 누군가의 비행기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